아이패드로 문제를 풀 때 노트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올가미 툴을 만들게 되었고 올가미 툴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고민들과 트러블 슈팅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펜슬킷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다고 가정하고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때문에 펜슬킷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올가미 툴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올가미 툴의 구현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펜슬킷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펜슬킷에 대해 설명드린 후 올가미 툴을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올가미 툴이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굿노트나 노타빌리티의 올가미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메모 앱 모두 점선으로 올가미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포토샵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영상에서 보신 올가미의 동작이 포토샵 올가미의 동작과 다르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노트 앱에서의 올가미 툴의 동작은 아이템을 선택하고 선택된 아이템들을 이동시키거나 선택된 영역을 캡처하는 등 효과를 주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다에서 개발한 올가미 툴 또한 앞선 메모 앱들의 동작을 많이 참고하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올가미 UI는 UI 베지어 패스와 C 베이직 애니메이션 등을 사용하여 쉽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올가미 툴의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펜슬킷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펜슬킷은 애플이 2019년도에 공개한 프레임워크입니다. 펜슬킷은 iOS, iPadOS 13, macOS 카탈리나 이상을 지원하고요. 네, 일부 API는 iOS, iPad, iPadOS 14, macOS 빅서 버전 이상을 지원합니다. 네, 펜슬킷에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API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가볍게 짚고 넘어갈 API들은 PK 캔버스 뷰, PK 드로잉, PK 스트로크, PK 툴 피커, 그리고 PK 툴이 있습니다. 네, 먼저 PK 캔버스 뷰입니다. 애플 메모 앱을 켜보시고 오른쪽 상단의 펜 아이콘을 터치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영역은 펜슬의 입력을 받을 수 있고 입력에 따라 드로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캡처도 해보시면 이런 화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캡처된 영역에 드로잉을 할 수 있는 것도 PK 캔버스 뷰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애플 문서에 따르면 PK 캔버스 뷰는 스크롤 뷰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PK 캔버스 뷰 드로잉 폴리시를 정해서 펜슬이나 터치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PK 캔버스 뷰 델리게이트에서는 드로잉에 대한 변화나 새로운 입력에 대한 이벤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PK 드로잉입니다. 간단하게 PK 드로잉은 PK 캔버스 뷰의 드로잉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K 드로잉에는 PK 스트로크 타입의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에 업데이트가 발생하면 PK 캔버스 뷰가 렌더링 됩니다. 이 PK 드로잉은 UI 이미지 또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PK 드로잉 내에 있는 PK 스트로크 타입의 배열이 바뀌는 모습을 한번 로그로 찍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펜슬 입력이 발생할 때마다 PK 스트로크 타입의 배열에 변화가 생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PK 스트로크입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K 스트로크는 한 획과 같습니다. PK 스트로크의 구성 요소로는 PK 잉크, PK 스트로크 패스, PK 스트로크 포인트 등이 있지만 여기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PK 스트로크는 값 타입이며 PK 스트로크 안에는 한 획을 구성하는 여러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한 획을 구성하는 정보는 어디서 받아올까요? 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애플 펜슬의 동작을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애플 펜슬에서 받아오는 정보로 위치와 압력 값이 있습니다. 애플 펜슬을 누르는 강도에 따라서 굵거나 얇게 드로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방위각에 대한 정보입니다. 펜슬을 어느 방향으로 기울이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도에 대한 정보입니다. 펜슬에서 받아오는 위치, 압력, 방위각, 고도에 대한 정보는 PK 스트로크를 생성할 때 활용됩니다. PK 스트로크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PK 툴피커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PK 툴피커는 말 그대로 툴을 선택할 수 있는 팔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툴피커는 커스텀이 불가능하고 제공되는 기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PK 툴피커 내부에 있는 툴들도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각각의 툴은 PK 툴이라는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고, 펜은 PK 잉킹 툴, 지우개는 PK 이레이저 툴, 올가미는 PK 라서 툴로 이미 구현이 되어서 API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PK 라서 툴이라는 애플이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올가미 툴이 있는데요. 왜 올가미 툴을 커스텀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올가미 툴을 직접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애플이 제공하는 PK 라서 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PK 라서 툴은 UI나 기능 모두 확장을 지원하지 않았고, 저희가 만들 올가미 툴은 PK 스트로크 이외에도 유저가 캔버스 뷰 계층 위에 올린 이미지나 텍스트 뷰를 함께 잡고 옮길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가미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올가미는 펜으로 그린 획들, 즉 PK 스트로크뿐만 아니라 PK 캔버스 뷰에 올린 이미지나 텍스트 뷰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들을 잡은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요구사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올가미 안에 어떤 아이템이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지 않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다음 문제로 한번 치환을 시켜보았습니다. 다각형 안에 어떤 점들이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지 않았는지 판별하는 문제로 말이죠. 이 문제는 포인트 인 폴리곤 프로블럼으로 알려져 있고, 평면에서 주어진 점이 다각형의 내부 혹은 외부에 있는지를 판별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제목에서는 포인트 인 폴리곤 알고리즘이라고 약간은 뭉뚱그려서 표현했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크로싱 넘버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레이캐스팅 알고리즘과 와인딩 넘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레이캐스팅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이 레이캐스팅 알고리즘은 다각형의 모든 변에 대해 교차를 확인해야 하므로 O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이캐스팅 알고리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점에 오른쪽으로 반직선을 그립니다. 직선과 다각형의 교점이 짝수거나 아니면 없다면 다각형의 외부에 존재하고, 교점의 개수가 홀수라면 내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 케이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반직선이 꼭지점을 지나는 케이스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합니다. 먼저 반직선과 변의 교점의 개수가 짝수면 외부, 홀수면 내부에 있는 점이라는 규칙은 같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그 변 위에 있는 점은 내부에 있는 점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직선이 꼭지점을 지날 때 위쪽과 아래쪽 변 중 한 개의 변만 선택해서 교차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직선이 변과 평행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규칙입니다. 그럼 다음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반직선이 다각형의 두 개의 꼭지점을 지나는 케이스입니다. 이때 우리는 아래쪽이 아닌 꼭지점 위쪽의 변만 교차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4개의 교점이 생깁니다. 교점의 개수가 짝수이므로 이 점은 외부에 있습니다. 다음의 케이스의 경우 점은 4개의 꼭지점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위쪽 변만 교차한다고 생각하기로 했으므로 아래쪽 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행한 변도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2개의 교점이 생기므로 해당 점은 외부에 있습니다.
네, 이 케이스의 경우 교점이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변 위에 있는 점은 우리가 내부에 있는 점이다라는 걸로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점으로 판단합니다. 네, 마지막 케이스의 경우 아래에 있는 변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최종적으로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되고 내부에 있는 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네, 알고리즘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았고 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 봐야겠죠. 네, 그럼 펜으로 한 획을 그어서 PK 스트로크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이 PK 스트로크를 올가미로 잡고 싶습니다. 그럼 이 PK 스트로크를 점들로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PK 스트로크를 점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네, 이에 대한 답은 WWDC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PK 스트로크 내에 PK 스트로크 패스에 접근하면 인터폴레이티드 포인트라는 메서드로 PK 스트로크의 패스를 점들로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메서드는 디스턴스 값을 넣어주면 원하는 정밀도로 점들을 보관해 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PK 스트로크를 잡았으니 캔버스 뷰에 올린 UI 뷰도 잡을 수 있어야겠죠. 네, 처음엔 단순하게 UI 뷰의 프레임에 접근해 컨테인즈 메서드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올가미의 점들이 UI 뷰에 포함이 되었는지 포함되지 않았는지 판단해 보는 거죠. 네, 그럼 UI 뷰가 트랜스폼 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경우 올가미가 원하지 않는 영역을 캡처해 버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전 올가미가 더 정밀하게 UI를 잡을 수는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전에 PK 스트로크를 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UI 뷰도 점으로 표현해 보기로 합니다. 네, 먼저 트랜스폼이 되지 않은 경우 4개의 모서리의 점들을 구하는 것은 쉽겠죠. 네, 그럼 이 UI 뷰가 트랜스폼 된 경우도 있을 테니 트랜스폼 된 엣지들을 한번 구해봅시다. 네, 평면상에서 쉽게 트랜스폼 된 엣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점을 원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점들도 원점을 기준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 다음 원점을 기준으로 트랜스폼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 다시 기준점으로 돌아옵니다. 네, 이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리의 경우 UI 뷰의 센터를 기준으로 트랜스폼을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저 빨간색 점이 센터가 되는 것이죠. 네, 앞선 장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으로 이동 후 어플라잉 메서드로 트랜스폼을 적용하고 다시 기준점을 중심으로 이동시킵니다. 네, 센터를 기준으로 트랜스폼된 엣지들을 구하는 예제 코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기준점에서 원점으로 이동하고 트랜스폼을 적용한 다음에 다시 센터를 기준으로 돌아옵니다. 네, 이렇게 4개의 엣지들을 구하고 엣지와 엣지 사이의 점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네, 이때 선형 보완법이 사용됩니다. 선형 보완법이란 두 끝점의 값이 주어졌을 때 그 사이에 위치한 값들을 추정하기 위해서 어떤 직선 거리에 따라 선형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럼 선형 보완법은 또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네, 선형 보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애플이 제공하는 엑셀러레이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트에서 제공하는 VDSP라는 메서드는 인자가 8개나 되는 메서드지만 사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해당 예제는 점과 점 사이를 선형 보관해주는 코드입니다. 해당 코드로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원하는 개수만큼의 점들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점들을 만들어냈으니 이제 UI 뷰도 올가미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엣지 케이스가 없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죠. 네, 먼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올가미가 아이템을 모두 덮는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 올가미 안에 아이템의 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할 알고리즘이 잘 동작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올가미가 아이템에 걸치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올가미 안에 아이템의 점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잘 적용될 것입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올가미가 아이템 안쪽에 존재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 올가미 안쪽에 아이템의 점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세 번째 케이스의 경우 반대로 생각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이템의 점이 올가미의 점을 잡으면 아이템 안에 올가미가 들어온 것이니 두 개의 컴포넌트가 겹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이렇게 아이템들을 잡고 잡은 아이템들을 또 옮길 수 있어야겠죠. 네, 이때 UI 뷰를 옮기는 건 쉬운데 이제 애플이 만들어 놓은 PK 스트로크를 움직이는 건 좀 다른 문제였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한번 이런 방법으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네, 올가미가 완성되고 나서 펜 제스처 이벤트가 발생하면 먼저 올가미로 잡은 PK 스트로크를 PK 드로잉에서 분리합니다. 네, 그 다음 체인지드 이벤트가 발생하면 올가미로 잡은 PK 스트로크를 트랜스폼 시킵니다. 네, 다음 코드는 트랜스폼된 새로운 PK 스트로크를 구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네, 여기서 PK 스트로크 패스를 순회하면서 PK 스트로크 포인트에 접근하고 새로운 PK 스트로크 포인트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PK 스트로크 포인트들이 생성될 때 앞에서 보았던 방위각, 고도 등의 정보도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트랜스폼된 PK 스트로크를 화면에 적용해주기 위해서 PK 캔버스 뷰 안에 있는 PK 드로잉에 반영을 해줍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구현하면은 펜 제스처의 체인지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PK 드로잉의 스트로크 베어를 바꾸게 되는 것이므로 엄청난 렌더링 부하가 발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트로크 개수가 7개만 되어도 펜 제스처의 이벤트를 렌더링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당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존 로직을 변경하였습니다. 올가미로 잡은 PK 스트로크를 PK 드로잉에서 분리하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 이 분리한 PK 스트로크를 새로운 PK 드로잉을 만들고 새로운 PK 드로잉을 이미지 뷰로 만들어서 스냅샷을 만듭니다. 네, 스냅샷을 만들기 위해서는 PK 드로잉을 UI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게 해주는 이미지라는 메서드가 사용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체인지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PK 스트로크가 아닌 이미지 뷰를 트랜스폼 시킵니다. 네, 그리고 엔디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캔버스 뷰를 업데이트 시키고 사용했던 이미지 뷰를 제거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최적화를 시킨 후에는 딜레이 없이 PK 스트로크들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요구사항들을 모두 구현해 보았습니다. 올가미의 UI를 그리고 아이템들을 잡고 올가미 영역을 움직이면 잡힌 아이템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가미 툴 구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한 장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펜 제스처 입력이 들어오면은 레이캐스팅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현재 올가미를 그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완성된 올가미를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 올가미를 그리고 있는 중이라면은 왼쪽에 UI를 구현하기 위한 플로우를 타게 됩니다. 마지막에 엔디드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캡처된 아이템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올가미 없다면은 올가미의 UI를 리셋시키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기능에 대한 플로우입니다. 완성된 올가미를 유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은 오른쪽 플로우를 타게 됩니다. 네, 오른쪽 플로우는 잡은 아이템들을 움직이는 로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PK 스트로크를 움직일 때 최적화시킨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펜슬을 사용하여 필기를 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붙이고 나서
로테이션 하거나 스케일링 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걸치게 잡을 수도 있고 걸치지 않은 경우 잡지 않아야 합니다. PK 스트로크를 한번 잡고 움직여 보기도 하고 마지막에 한번 전체를 잡아서 움직여 봅니다. 앞서 살펴봤던 요구사항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점들을 구하고 알고리즘도 적용해 보았고 어떤 렌더링 최적화도 해보았습니다. 네, 해당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플 문서들을 참고하였고요. 네, 구글링해도 나오는 자료가 많지 않아서 다음 영상들이 개발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가미 툴 이외에도 어떤 전반적인 드로잉 노트 개발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 콴다 기술 블로그에 한번 올려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